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AI 평가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시다 보면 학생에게 선생님 주도적으로 AI로 평가를 보시고 싶을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형성평가라든지 단원평가라든지 아니면 2차 평가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문제를 주고 싶다 할 때 AI 평가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개별 맞춤 학습 지원 솔루션에서 이번에는 수업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단원학습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수업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형성평가를 AI 평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AI 평가로 보실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AI 평가를 2차 평가로도 활용을 하시거나 또래교수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학습 이후에 연결시킬 수 있는 AI 평가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형성평가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AI 평가를 활용을 하시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형성평가를 진행을 못 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단원 개념을 확인하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획일화된 평가까지는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획일화된 평가조차도 이제 채점이나 이제 피드백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죠. 진행한 차시에 맞는 문제 추출하는 것부터가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준별로 문항을 추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채점과 피드백까지도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대부분 형성평가는 진행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I 평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형성평가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원학습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팅에서는 결손된 학생을 위해서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 학습을 갔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는 먼저 학습을 하고 오라고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AI 평가로 차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차시 단위로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내게 되면 실시간으로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참여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동 채점은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피드백이라든지 2차 평가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 구성을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평가로 형성 평가를 수행하라는 방법은 클래스에 가시면 AI 평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AI 평가라는 메뉴에서 선생님께서 학년과 과목, 그 다음에 단원 내에서 소주제 단위로 선택을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을 선택하고 문제수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받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문제수만큼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하기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한테는 알림으로 다 발송이 되게 되어 있고요. 태블릿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 앱을 설치하면 푸시 메시지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신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나가서 참여 현황을 선생님께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내고 학생 입장은 이번에 태블릿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클래스팅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소속된 클래스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클래스 바로 가기를 통해서 AI 평가를 찾아볼 겁니다. 자, AI 평가 찾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여기에 있죠. 메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고정된 AI 평가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I 평가 메뉴에서 학년과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생님께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4학년인데 선수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몇몇 보인다라고 한다면 2학년의 문제를 선택을 해서 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지금은 큰 수에 대한 형성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만과 다섯 자릿수 정도까지만 우리 반이 오늘 수업을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수 조금 조정해주고 제가 많이 풀긴 힘드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평가를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에게 낼 수도 있지만 특정 학생만 선택을 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수학습 결손된 친구한테 맞춤으로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2차 평가를 할 때 활용을 하신다든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한테 평가를 배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는 알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자, 알림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알림 모양이 있어요. 자, 알림 모양을 눌러서 여기 지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AI 러닝 안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AI 러닝에서 나의 학습 현황을 가게 되면 최근에 선생님께서 낸 AI 평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평가하러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참여를 해도 됩니다. 자,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알림이 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알림을 눌러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림이기 때문에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진입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 과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필기 기능이 또 제공이 돼요. 자, 그래서 필기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노트 모양이 있죠. 노트 모양.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펜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펜을 열 수가 있고, 자, 지폐 1,000원짜리 8장과 100원짜리 20개면 1,000원짜리 8장을 먼저 써볼게요. 1,000원짜리. 네, 글씨를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8,000이고, 이거는 2,000이니까 더하면 만이겠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필기가 여기서 바로 저장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어서 필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을 입력을 해볼게요. 네, 태블릿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펜 인식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가 썼던 노트를 또 바로 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 9, 0, 7, 3. 네,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AI 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문제가 추천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주지? 좀 부족한 친구한테는 어떻게 쉬운 문제를 주지?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셔도 맞춤형으로 문제가 추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선생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가 리포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아까는 여기에서 단원을 선택해서 문제를 냈었죠. 리포트 바로 가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리포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과 보기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 전인 친구들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네, 가서 빨리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죠. 완료한 친구 같은 경우 몇 개 맞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몇 분의 종료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만약에 필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필기 내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뭐 찍어서 풀었는지 진짜 알면서 풀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문제를 또 추천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85% 정도의 문제를 받았는데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풀이 현황에 맞춰서도 네,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문제를 주는 AI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AI 평가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네,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종료한 다음에 2차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틀렸던 친구들한테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추려서 형성평가라든지 뭐 단원평가 할 때 어려웠다라고 하신다면 이 AI 평가 기능을 꼭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또 한번 하면 AI 평가 활용 시 좋은 점은 학생 입장에는 내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가능하죠. 기존에는 단원에 대한 학습만 하고 진행이 됐다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수준별 과제 부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과제 부여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학생 맞춤형 피드백도 가능하고 대시보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생의 진행률을 어떤 친구가 시작 전이고 진행 중이고 완료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더 학생의 참여에 능동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동기부여 요소로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평가를 활용하시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시니까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단원평가 혹은 2차 평가라든지 때로는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한테 보완 학습으로서도 제시를 하시면 많은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AI 평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